이 대표 키워드 적을 때 앞에 지역명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시는 분 되게 많고,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찾아봐도 누구는 적어라, 누구는 안 적어도 된다 하는데 여기서 제가 종결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가마케팅 실행팀장 최경수입니다. 우선 저는 2020년도에 송파구 방이동에 홀매장 10평 규모의 알바생부터 점장까지 오토매장의 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홀 테이블 5개 두고 배달 매출 합쳐서 평균 매출 3천만 원 정도 나왔었고, 2년 동안 중간에 마케팅도 열심히 해보고 TV 방송도 많이 나가보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합쳐져서 2년 후에 확장 이전 및 지분 투자 기회가 생겨서 홀매장 70평 규모 1, 2층 단독주택 테이블 28개 냅두고 그 당시에 평균 매출이 2억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2년 후에 성장을 거친 후에 이제 1년간 매장 운영을 경험을 하다가 사실상 더 좋은 기회죠. 이거 내가 광고할 줄만 알면은 매출 5천, 6천은 그냥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 온라인 마케팅 공부를 하게 됐고, 제가 직접 이 외식업 마케팅 대행사까지 창업을 해서 운영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여러 강의 돌아다니는데 지금의 이제 저희 장가컴퍼니 장원준 대표님 많이 만나 뵙고 외식업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전화 영업 없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마진 붙여서 눈탱이를 친다든가 그런 나쁜 결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믿고 같이 해보자 라고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고, 감사하게도 들어와서 한번 일해보자 라고 기회를 주셔서 2024년부터 장가마케팅 대행팀 팀장 업무 수행하다가 실질적으로 네이버 로직 파악하고 다른 대행사 실행사들이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는지 체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SEO 최적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여러 강의 가서 엄청 많이 이걸로 시간 끌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강의에서 SEO 최적화 하는 거고, 일단은 사전적 정의, SEO라는 것은 검색 엔진에서 검색했을 때 희망하는 광고가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밑에 노출시키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에 맞게 사이트를 노출시킬 수 있게 등록해 이용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광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매장에 맞는 타겟 키워드 선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장소 기반 키워드입니다. 경상도 진주에 진주 혁신도시 맛집, 그리고 여기 거제도에 매미성 맛집이란 곳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들께서 보셨을 때 이 진주 혁신도시 맛집 공통점 보이실까요? 맞습니다. 빨간 박스도 공통점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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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주 혁신도시라는 것은 사실상 동맛집으로 따졌을 때는 충무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들 하나같이 혁신도시를 넣어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충무공동 맛집보다 혁신도시 맛집이 검색량이 더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충무공동 본점, 충무공동점 이렇게 적어놔도 상호명 옆에 사실상 진주 혁신도시 맛집에는 이미 1페이지에 위치한 6개의 매장들이 다 하나같이 진주 혁신도시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무공동이라는 키워드로는 상위 노출이 100% 불가하다. 매미성 맛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미성 맛집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랜드마크 키워드라고 합니다. 랜드마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잠실 롯데월드몰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세히 보면 얘도 결국에는 장묵면 이렇게 똑같이 지역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미성 맛집이라고 검색한 소비자의 니즈는 거제도 도민들끼리 부르는 매미성이라는 특수 키워드 그 안에 있는 맛집을 원한 것인데, 사실상 네이버는 이 매미성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상호에 매미성 적혀있는 매장들만 보여주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상 이거는 로직의 오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네이버에 끌려가는 건 맞지만 사실상 이 장묵면이라는 이거 하나 어찌 보면은 내기를 가겠다라고 해서는 똑같이 매미성 맛집이라는 키워드에는 상위 노출이 불가하다. 두 번째로는 상호명 로직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 증산 맛집, 양산 증산역 맛집 공통점 혹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양산 증산 맛집 같은 경우에는 하나같이 증산역 맛집 같은 경우에는 하나같이 다 증산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의 로직 오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와 다른 결로 갈 수 있느냐?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네이버에 맞춰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운영하시는 매장 상권의 1페이지를 봤을 때 1페이지 매장들의 상호가 우선적으로 특이한 게 있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먼저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양산 증산 맛집, 증산역 맛집 키워드 검색량이 약 4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럼 사실상 증산역 맛집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 상호에 증산역이라고 넣을 필요가 없다. 왜냐? 검색 수요가 4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업종 기반 키워드입니다. 서울 밥집 공통점 한번 또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같이 다 업종이 1페이지 내 매장들이 백반 가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매장이 한식 김치찌개를 판다고 해서 업종이 한식으로 되어 있다. 근데 서울 밥집 키워드를 잡고 싶어. 근데 트래픽을 쌓아도 저장하기를 쌓아도 블로그 체험단을 불러도 영수증 립을 꾸준히 모아도 서울 밥집이라는 키워드에 노출이 안 된다 하면은 업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 와인바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하나같이 다 와인이라고 적혀 있고, 이런 경우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어떤 행위를 취해도 1페이지 노출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매장명입니다. 예로 들자면 강남 치과 검색했을 때 상호
상호명에 혹시 뭐 강남치과 또는 강남본점처럼 특이한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치과라는 키워드는 네이버가 오류 없이 강남에 있는 치과를 순차적으로 노출을 시켜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치과라는 키워드는 매장명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아도 된다. 서울 하수구 막힘이라고 키워드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하수구 막힘, 하수구 막힘, 하수구 막힘. 사실 누가 상호명,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하수구 막힘이라는 상호명을 쓸까요? 뭐 조금 더 멋있게 뭐 예를 들면 뭐 닷뚫어, 뭐 닷뚫어뻥 이런 식으로 내 매장에 상호를 지으셨을 텐데, 서울 하수구 막힘이라고 키워드를 검색한 소비자 니즈와 네이버가 보여주는 이 해당 키워드가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에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의 오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매장 뭐 아니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다. 근데 하나같이 다 상호가 내가 검색한 키워드와 동일하다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맞춰가야 된다. 사실상 SEO의 절반 이상이 대표 키워드다 라고 말씀드려도 좀 무방하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네이버 공지사항에 예전에 올라왔던 대표 키워드 작성법입니다. 지도 검색 영역에 노출되는 업체 정보는 업체명, 대표 키워드, 업종, 주소에 포함된 단어를 조합하여 자동 노출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초록 색깔 잘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특정 검색어로 검색 결과에 반영되고자 한다면 스마트 플레이스 수정 페이지에서 대표 키워드를 수정하세요. 그리고 유사 검색어로 업체 노출을 원한다면 아래와 같이 정보 업체를 보완해주세요. 업체를 대표하는 메뉴명, 서비스명, 상품명 등 단어 한 개씩 입력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또 강의에 오신 대표님 매장 제가 예시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매장은 방이동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 매장이고 방이 먹자골목이라는 상권에 위치한 매장입니다. 이 근방 주소 기반 키워드로 제가 추출을 했을 때 송파구, 잠실, 방이동 먹자골목, 잠실역이 될 수 있고요. 이 업종 같은 경우는 고깃집이다 보니까 고깃집, 삼겹살, 목살, 그리고 회식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열어보진 않았지만 사실 90% 이상은 이 매장의 대표 키워드는 제가 지금 적어놓은 대로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사장님들의 절반 이상도 하나같이 이렇게 단일 키워드로 송파구 고깃집, 잠실 삼겹살, 방이동 목살, 방이 먹자골목 회식, 잠실역 모임처럼 내가 추출한 지역명 플러스 업종, 지역명 플러스 메뉴, 지역명 플러스 서비스, 지역명 플러스 서비스. 여기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꿀팁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사장님들이 흔히 하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대표 키워드입니다. 비포, 애프터. 보시면 혹시 차이점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화 맞습니다. 보는 것처럼 제가 이 애프터에 놓은 키워드는 구워주는 키워드 하나, 삼겹살 키워드 하나, 회식 키워드 하나, 총 한 공간에서 3개 키워드 가져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건 알차게 쓰자입니다. 알차게 쓰자. 굳이 저렇게 단일 키워드가 아닌 모임 가성비 고깃집 또 3개 키워드 먹었고, 단체 회식, 점심 무료 주차, 신년의 음식점, 속초노수 벚꽃축제 데이트 고깃집, 이렇게 한 항목에서 3개, 4개 알차게 챙기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조금 가지고 왔고, 이게 사실 100% 통과되진 않습니다. 네이버에. 근데 저희가 직접 다 테스트 해봤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2번, 3번 정도 검수 통과 안 되거든요. 근데 4번째, 5번째 하면은 네이버에서 통과시켜줘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방이동 모임, 뭐 가성비 고깃집, 단체 회식, 점심, 뭐 주차 가능한 검색 수요는 적습니다. 근데 명확한 타겟팅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매장 앞서서 말씀드린 유입된 고객이 매장 방문하는 전환 단계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 키워드 적을 때 앞에 지역명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시는 분 되게 많고,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 찾아봐도 누구는 적어라, 누구는 안 적어도 된다 하는데 여기서 제가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공지사항입니다. 업체명, 대표 키워드, 업종, 주소에 포함된 단어를 조합하여 자동 노출시킨다. 네이버가 결국에는 우리 상호를 뭐 방이동이나 방이 먹자골목이나 잠실을 안 적어 놓아도 알아서 지도를 이제 주소를 끌어서 자동 노출시킨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이런 석촌호수 벚꽃축제 같은 거는 뭐 시즌성 키워드이기도 하고, 사실상 뭐 석촌호수라는 따로 지명, 지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넣어봐야 알 수 있다. 다음 대표 키워드 해킹법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매장, 타 경쟁 매장 홈페이지 딱 보이는 이 PC에 땡땡 맛집 키워드, 그냥 이제 내가 얘네 매장 대표 키워드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내려가지고, 자 이제 여기 글자 적힌 대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그냥 아무 화면에 두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프레임 소스 보기라는 이 빨간 네모칸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고 또 컨트롤 F를 누른 뒤에 키워드 리스트를 검색을 하면은 이 매장의 대표 키워드가 나온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네이버에 마케팅 1번 가라고 검색하시고 회원가입만 하시면 내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권 어디 어디 맛집, 땡땡 맛집 검색을 했을 때 위에 1등부터 5등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대표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세서형입니다. 제가 빨간 네모 박스 쳐온 거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주여행, 현지인, 분위기 좋은 2층 대기실, 파주 헤일이 숨겨진 맛집, 가성비, 금냉 삼겹살, 평택 고덕 냉삼 맛집, 청주 사창동 20대부터 40대까지 남녀노소, 시그니처, 청주 1등 양식 맛집, 레스토랑, 한식, 중식, 양식, 그 다음 요끼. 공통점, 우리 매장이 어떤 특징,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네이버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당연히 유튜브, 네이버 많이 보시면서 뭐 이런 정보 알고 있겠지만 사실상 제가 이 뒤에 조금 아쉬운 예시,
다시 몇 개 또 가져왔거든요. 여기 오신 사장님들 매장으로. 그러니까 한번 제가 좀 더 딥하게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설명란에 아쉬운 점, 글 되게 잘 써놓으셨습니다. 스토리텔링도 되게 잘 해놓으셨고 이 매장에 뭔가 좀 역사가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좀 뭐 품격이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상세 설명을 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타겟 키워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용산이다라고 했을 때 용산에 있는 고깃집이다, 용산에 있는 맛집이다 등과 같이 네이버한테 우리 매장에 어떤 키워드를 타겟팅하고 있고 어떤 걸 자랑하는지 설명을 해주는 공간인데 지금 이 왼쪽 정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이런 타겟 키워드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 끝나고 한번 수정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른쪽에서는 뭐가 아쉬운지 한번 대표님들께서 찾아보실까요? 여러분의 특별한 하루를 더 빛나게 만들어드리는 협재 오션뷰 레스토랑 어디어디입니다. 쭉 하다가 마지막에 협재 맛집, 금능 맛집, 뭐 협재 해수욕장 맛집, 오션뷰 레스토랑, 제주 협재 맛집 뭐 상세 설명이 우리 매장을 네이버한테 알려주는 거다. 고객이 안 본다.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과연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안 볼까? 흘러 들어와서 라는 생각을 역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뭐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무조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사실 이 마지막에 이 키워드 조금 더 스토리텔링, 이 왼쪽의 예시처럼 스토리텔링을 풀어가면서 여러분의 특별한 하루를 더 빛나게 만들어드리는 협재의 뭐 협재 맛집, 오션뷰 레스토랑 어디어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으면서 네이버한테 우리 매장이 어떤 매장인지 알려주면 좋다. 그리고 이제 찾아오는 길입니다. 찾아오시는 길 뭐 대중교통 이용 시 버스 302번, 1409번, 1452번 제가 여기서 이 찾아오는 길에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대중교통 이용 시 뭐 버스 몇 번 사실상 고객이 딱 봤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가독성이라도 띄어쓰기가 돼서 좀 보기 편하게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스크롤해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잘 든 예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주차 안내 테이블당 한 대 무료 주차 가능. 이 매장 뭐 유입된 소비자는 뭐 사진을 보든 영수증 리뷰를 보든 블로그 리뷰를 보든 결국에 나 이 매장 가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뭐 워킹 손님도 있겠지만 결국에 소비자의 가장 간지러운 것은 차를 타고 갈 건데 이 매장이 주차가 되나? 주차장이 있나? 아니면은 뭐 공영 주차장을 가야 되나? 이런 주소, 위치 작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잘 된 예시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뒷내용이 나올 건데 미리 보기론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점수 항목 중에 길찾기 있습니다. 길찾기. 이 매장 같은 경우에 바로 유도했습니다. 네이버지도 길찾기가 제일 정확하고 빠르게 올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방문하셨던 손님들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손님이 보자마자 길찾기 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1 길찾기를 받고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한 걸음 더 가산점을 얻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꿀팁인데 여기는 오산 물향기 수목원 데이트 오셨을 때 저희 매장을 꼭 들려주세요 라고 적어놨습니다. 굳이 길찾기 항목에 소비자가 더보기를 누르지 않는 이상 이 키워드는 이 문장은 보이지가 않는데 왜 이렇게 넣어놨을까요? 결국에 이 찾아오는 길도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 봐도 네이버한테 이 오산 물향기 수목원 데이트하러 온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이 매장이 바로 보일 수 있게끔 이 찾아오는 길에 안 보이는 공간이지만 내용 기입을 해놓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엔 쿠폰, 그 다음에 예약 후킹 문구입니다. 애초에 이 노출된 자체에서 알림받게 하면 뭐 준다, 알림받게 하면 뭐 준다 하는데 또 뒤에도 글자 쓰다가 또 끊겨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뭐 하면 뭐 준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죠.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런 것처럼 저희는 웬만하면 알림받기 하면 뭐 주는 쿠폰이라고 붙여놓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뷰 이벤트 쿠폰을 작성을 해놓고 차라리 매장에서 유도할 수 있게 사장님 영수증 리뷰 받으셨으면 그냥 종모형 한번 눌러달라 라고 말 좀 해달라. 왜냐면 사실 뭐 그게 1, 2초 정도 걸리는 건데 애초에 노출된 상태에서 아마 500원 이하가 나올 수가 없다. 제외 키워드를 입력해 놓은 거지 않는 이상 난 모르겠는데 일단 캡처해서 보내봐 하고 보면은 클릭당 비용은 500원 이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클릭당 비용이란 건 실제 고객 한 명이 우리 매장 클릭을 했을 때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저는 관광지 상권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상위 노출하는데 이 매장 저희가 상위 1페이지 넣었는데 저희가 광고 집행비를 받았는데 오바나서 저희 그냥 마이너스 보고 올려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관광지가 투자 대비 이 성과, 왜냐면 다 같이 치열하니까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사실상 오바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 상권에서는 저희는 웬만하면 파워링크, CPC 그리고 별개로 인스타그램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이동, 야당 이런 상권과는 사실 파워링크가 맞지는 않다. 이 금문도라는 매장이 파워링크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그냥 이 플레이스 상위 노출과는 별개로 한 달에 파워링크에만 CPC 플레이스 광고도 아니고 파워링크에만 300만 원, 50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열어보니 와 정말 이런 쓰레기 광고가 없네 라고 할 정도로 효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막상 열어보니까 모든 키워드에 노출이 되고 싶어서 짜장면집인데 강화도 간장게장, 강화도 뭐 피자 이런 키워드에도 자기 매장이 노출되기 입찰가를 걸어두신 거예요. 근데 강화도 간장게장, 강화도 피자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소비자
소비자의 니즈에 갑자기 뜬금없이 짜장면집이 나온다? 그러면 뭐 클릭 받아도 사실 소비자는 바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매장은 걸어놨던 입찰가 1클릭당 1,500원을 걸어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1,500원은 내다 버리는 것과 같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파워링크는 CPC와 다르게 하루 예산 설정 금액이 정말 많으면 100만 원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따지고 봤을 때 좋진 않다. 여러 개의 수백 개, 수천 개의 키워드를 걸어놓는 건 애초에 노출된 상태에서 사실 클릭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애초에 이 클릭 받기 전에 조금 거부감이 드는 이런 항목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매장 힘들게 돈 써놔서 플레이스 상위 노출 시켜놨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예약 쿠킹 문구입니다. 지금 이 강화도 맛집 1페이지입니다. 근데 사장님들 여기서 혹시 뭐 눌러보고 싶은 매장 있으실까요? 사진, 상호명 봤을 때.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쿠폰은 이 뒤에 강화도 특산물로 만드는 건강한 중화요리인데 우리가 만드는 쿠폰은 원래 뒤에 쿠폰이 붙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쿠폰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여기는 안 붙어요. 혹시 왠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간단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로그인, 그 다음에 네이버 예약 활성화 안 되어 있으시면 활성화 하셔야 되고요. 그냥 기본 정보 눌러보시고 홍보 문구 입력란에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오늘 이거 강의 끝나고 돌아가시면은 바로 내 매장에 적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팁 아닌 팁은 글자 수는 20자 이내로 넘어가면은 똑같이 잘려요. 잘리면은 사실상 해놓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수는 20자 이내로. 근데 이것도 사실 강화도 특산물로 만든 맛있는 중화요리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부족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였으면 그냥 오버해가지고 뭐 3년 연속 강화도 웨이팅 1등 뭐 어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소비자가 한 번은 보게 만들고 한 번은 눌러보게 만드는 과장 싫어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클릭을 먼저 받아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조금의 약간의 과장은 섞여도 된다. 자, 쿠폰 예약 쿠킹 끝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플레이스 상위 노출의 모든 것 설명드리겠습니다.